부부의 세계 김희애를 습격한 의문의 괴한은 이학주였다. 그 뒤에는 박혜준이 있었다. 김희애는 고산 여우회에 입성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선우가 의문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선우는 집을 습격당한 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태호를 보고 당황스러워했다. 이준영은 자신이 이태호에게 전화했다며 문을 열어줬다. 집으로 들어온 이태호는 이준영에게 다친 곳이 없냐라며 걱정했다. 이태호는 깨진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며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런 일은 남자 손이 필요한 법이잖아. 그러지 말고 준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 보내는 건 어때? 보안도 안 되는 집 위험하잖아.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이에 지선우는 또 이럴 일 없어라며 볼이 끝났으면 그만 가라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자신의 집에 놓고 간 야구 배트를 이준영에게 전해주며 집을 나갔다. 집에 돌아온 이태호에게 여다경은 전화는 왜 안 받았어? 회의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물었다. 이에 이태호는 준영이 만나고 왔다. 그 집 유리창이 깨져서 고쳐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답했고, 여다경의 낯빛은 어두워졌다. 이태호는 여병규 회장과 마주했다. 앞서 이태호는 지선우가 근무하는 병원장을 만나 재단 기부금을 내는 대신 지선우를 부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여 회장은 대표 달아줬다고 회사 돈 마음대로 할 생각 말랬지. 무슨 돈으로 기부하려고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태호는 당연히 아버님과 상의 사려고 했다. 허락 안 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을 들은 여 회장은 확실히 정리할 자신 있어? 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라고 말했고, 이태호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선우는 아들 이준영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내 감정 추스리느라 아들은 신경 쓰지 못했다라며 오해했다. 여다경의 제안으로 이준영은 이태호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이제 우리 서로 편해졌으면 좋겠다. 어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난 내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빠는 너를 많이 생각해. 너가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해야 아빠가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이태호는 이준영이 딸 제니랑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이러다 제니가 아빠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겠다라며 흡족해했다. 밤 9시가 되고 이태호는 이준영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 했지만 여다경은 자고 가라라며 자신이 꾸민 이준영의 방을 보여줬다. 같은 시각 지선우는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독서를 하고 있었고 9시 3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렸다. 그 순간 민현서로부터 안부 문자를 받았고 누군가 자신의 창문을 깬 후 집으로 들어와 지선우를 습격했다. 의문의 괴한에게 내동댕이 쳐진 지선우는 김윤기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지만 괴한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살려달라라는 지선우의 외침을 들은 김윤기는 지선우에게 달려갔다. 괴한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선우를 폭행하며 목을 졸랐다. 지선우는 와인병을 내리치며 가까스로 탈출했고 경찰차에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은 괴한은 집 밖으로 나가 도망쳤다. 지선우의 집을 방문한 김윤기는 온몸에 상처가 난 지선우를 걱정했다. 자고 오겠다는 이준영은 지선우를 걱정하며 이태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준영은 난장판이 된 집과 다친 지선우의 모습에 걱정했다. 이태호는 어쩌다 다친 거야? 경찰에 신고는 했고? 라며 지선우에게 다가서려 했다. 하지만 이를 김윤기가 저지하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와달라라고 말했다. 지선우는 당신이 여길 떠나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CCTV에 찍힌 괴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다음날 지선우는 민현서를 찾아간 후 이태호가 자신의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지선우는 어젯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고일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찾아갔다. 고일임은 어젯밤은 모르겠지만 이태호가 한번 찾아오긴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지선우는 이태호의 회사로 그를 찾아갔다. 이태호는 내가 떠나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했다. 여다경이 지선우의 병원으로 찾아왔다. 여다경은 이태호의 사무실에 간 이유를 추궁했다. 지선우는 내 남편 단속부터 잘해. 넌 아직 이태호를 몰라.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짙은 밤 지선우의 집을 습격한 괴한과 만났다. 모든 게 이태호의 계략이었던 것. 이태호는 겁만 주랬지.
왜 지선우를 다치게 하냐. 한 번만 더 그 여자 다치게 하면 계약은 없다라고 말했고 괴한의 정체는 박인규였다. 지선우는 최 회장 아내와 은밀히 만남을 가졌다. 다음날 고산 여우회 의원들은 사격 모임을 가졌고 그때 지선우는 총을 들고 나타났다. 지선우는 다들 즐거워 보이시네요. 저도 여우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멤버들의 동의 과반수 이상이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 엄효정은 여기서 당신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최 회장 아내가 손을 들며 찬성의 표를 얻었고 몇몇이 손을 들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여다경까지 손을 들면서 지선우는 여우회에 들어오게 됐다. 한편 손재혁은 아내인 고예림과 외식을 하면서도 웨이트리스에 눈빛을 주는 등 바람기를 숨기지 못했다. 결국 웨이트리스로부터 번호를 받은 손재혁은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내내 딴 생각에 빠졌다. 손재혁과 웨이트리스는 칵테일 바에서 만났다. 웨이트리스는 이제부터 아저씨 애인해줄 거다라며 백 하나 사달라고 요구했다. 고예림은 연락이 안 되는 남편 손재혁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명숙은 지선우 대신 자신이 부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본격적인 밑작업에 돌입했다. 설명숙은 병원장의 아내와 함께 최 회장 아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아내는 사랑병원 이사장과 난 사담이나 나누지 중요한 일은 논의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한 장면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방영한 JTBC 부부의 세계 8회에서는 지선우와 다시 돌아온 이태호 사이에 갈등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청자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아들 준영을 이태호 집에 하룻밤 재우기로 허락한 지선우가 홀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괴한을 만나는 장면이다. 괴한은 창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지선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데 카메라가 괴한의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도록 촬영됐다. 괴한이 지선우 목을 붙들고 집안 곳곳을 부수는 장면, 숨어있는 지선우를 찾아내 공격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연출이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이 방송은 15세 이상 관람가였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런 연출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아이들이 가해자 중심의 폭력 장면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 괴한을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것 자체를 처음 봤다. 볼수록 심해진다.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 결국 선을 넘는다 등 의견을 이어갔다. 배우 이민지가 독립영화 슬레이트 MCMC와 좀비 크러쉬의 1위로 돌아온다. 영화 슬레이트는 주인공을 꿈꾸는 삼류 액션 배우 지망생이 촬영장에서 우연히 칼이 지배하는 평행세계로 들어가 걷잡을 수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민지는 평행세계 속 마을의 영주 김진아로 분한다. 어리고 순수하지만 책임감 있는 김진아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 영주가 된 이후 마을을 구원해줄 귀검을 기다리는 인물. 때 묻지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인하고 단단한 내면이 느껴지는 캐릭터. 김진아를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를 모은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일어난 좀비 사태를 여성 선충사가 구해내는 여정을 그린 독립영화 좀비 크러쉬 헤이리의 출연 소식도 알렸다. 극중 사회에 찌든 전형적인 직장인 미녀나로 분해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슬레이트의 김진아와는 상반되는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민지는 2009년 독립영화 21세기 19세로 데뷔해 독립영화계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의미 있는 작품들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다. 영화 에드벌룬, 물고기는 말이 없다, 피크닉 투게더, 세이프, 달이 기울면 등 단편 영화에 출연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묵묵히 배우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2016년 영화 꿈의 죄인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소녀 소연 역으로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과 최후의 들꽃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 독립영화계에서 입지를 탄탄히 굳히며 독립영화계 여제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영화 호텔 레이크가 배우들의 케미가 돋보이는 스틸을 공개했다. 호텔 레이크는 호텔을 찾은 유미가 그곳에서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을 그린 공포영화. 첫 번째 스틸은 5년 만에 호텔을 방문한 유미와 호텔 사장 경선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는 각 24년과 32년의 연기 경력에 빛나는 두 배우의 연기 내공이 전해지며 불꽃 튀는 연기 케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